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도 1.7% 하락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약속의 6월 달까지 좀 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약속의 6월 달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록3가 나오자마자 1위에 등극했어요. 테슬라에게도 호재인 것 같은데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다시 한번 2만 선을 내어주면서 19,961로 내려왔어요. S&P 500도 최근 신고가를 경신을 했지만 오늘도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최근 약 한 3개월간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라는 말이 있죠. 트럼프가 11월 달에 당선이 되자 그 기대감에 상승을 했지만 실제로 취임을 한 다음부터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와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제대로 된 윤곽은 아마 4월 이후부터나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4월 달 시작 전까지는 어느 정도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주가 하락에도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의 증시 하락은 월마트가 어느 정도 일조를 했습니다. 월마트 오늘 6.53%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월마트가 하락하면서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들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도 1.71% 하락을 했는데요. 월마트가 하락한 이유는 실적 덕분이었습니다. 실적이 4분기 실적 괜찮게 발표가 되었어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180빌리언이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1.6빌리언 비트를 했습니다. 농갭 EPS도 0.66불이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0.01불 비트를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역시나 올해 가이던스 때문이겠습니다. 자, 올해 전체 매출액 예상을 698빌리언으로 제시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미스를 했어요. 월마트가 올해 안 좋다라고 발표를 한 점은요. 미국 소비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모습이 장에 투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1월 경기 선행 지수도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전월 대비 0.3% 하락을 하면서 직전 두 달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 그다지 좋은 모습은 나오지 않았었어요. 어쨌든 오늘은 월마트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요한 점은 월마트 실적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겠어요. 엔비디아는 26일 장에 실적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26일 장이 마감을 하면 애프터마켓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한국 시간 27일 새벽이 될 것 같아요. 최근 엔비디아 이 실적 발표 기대감에 잘 올랐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 역시 올해 가이던스를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 이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가 좌지우지 될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AI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 가이던스 발표에 따라서 나머지 주식들의 행방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월마트 실적도 좀 부진하게 나왔고 경기 선행지수도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 확률 약간 올라갔어요. 아직까지는 7월 달로 첫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어제 대비 좀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고점 징후와 함께 월마트도 6%대 하락을 하면서 테슬라에 영향을 줬어요. 테슬라는 오늘 1.7% 하락한 354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320불대에서 반등을 보여주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테슬라가 약 한 390불대를 시원하게 뚫어주고 400불대를 넘어서야지 주가가 다시 한번 단기 상승권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모르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테슬라 관련된 호재들이 계속해서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생성형 AI 그록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재밌는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여기 보시면 구글, 오픈 AI, 메타가 적혀 있는데 대표적인 AI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성형 AI의 선두주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그록 앞에서 충성을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록이 1등 대장이라는 뜻이 되겠죠. 실제로 기존에 트럼프의 당선을 정확히 맞췄던 이 폴리마켓에서도 그록이 올해 넘버원 AI 모델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확률이 62%까지 치솟았어요. 이번에 그록 모델 3 버전, 그러니까 모델 3가 발표가 되면서 그 확률이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실제로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에도 그록이 지금 1등에 등극을 했어요. 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일단 그록 3를 출시하면서 트라이얼 기간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어서 보이스 모델, 그러니까 음성 모델 역시 출시를 예고를 했습니다. 음성 모델마저 출시가 되면 계속해서 이 다운로드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일론 머스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계속해서 그록 얘기를 하느냐? 테슬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테슬라는 리얼월드 AI에 있어서 세계 1위예요. 그 누구도 지금 따라올 자가 없는 절대적인 1위입니다. 가장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도입을 해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고 훈련을 시키고 있죠. 자,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역시나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 상호 소통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면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자, 아직 이러한 생성형 AI 모델처럼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지금 불가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세계 1위로 등극한 LLM인 그록이 이 테슬라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인간과 상호 교류가 훨씬 더 원활해질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이 그록이 추후에 테슬라 차량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에서 가장 똑똑한 AI가 이제 테슬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모든 제품에 그록이 들어가게 되면 로보택시 옵티머스 로보벤에서 인간의 육성을 알아듣고 모든 해답을 줄 것이에요. 단순한 내비게이션 역할뿐만 아니라 간단한 실생활 질문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문제, 수학적인 문제, 공학적인 문제까지 해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물론 그록이라는 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생성형 AI예요. 자, 그래서 이런 차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보밴 자체로 그록 서비스를 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조그만한 플랫폼 하나가 엔비디아 H100 칩 10만 개에 달하는 그런 컴퓨팅 파워를 당연히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클라우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터넷이 스타링크랑 연결이 다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회사가 무서운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산하에 스타링크, 스페이스X, XAI와 같은 회사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의 플랫폼이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스타링크를 통한 클라우드 인터넷 서비스망으로 AI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참 일론 머스크는 무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큰 그림을 잘 그려요. 자, 그리고 이러한 그록 서비스가 빠르면 6월, 늦어도 12월에 테슬라에 탑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6월 달에 탑재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인터넷망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하드웨어를 전혀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플랫폼,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그록 소프트웨어만 깔아주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6월 달에 그록이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는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그록3에게 물어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테슬라 주가가 약 한 3개월 동안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유는 역시나 그간 주가가 너무 급하게 높게 올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너무 이 펀더멘탈을 앞서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조정 구간이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상승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40%씩 되돌림이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워낙 주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한 번 되돌릴 때 조정 구간 최소한 30%, 크게는 70%까지도 하락할 때가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갭 차이를 많이 이제 좀 줄였어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한 6월 달까지는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특히 4월 달에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이 점쳐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테슬라 주가의 급반등을 생각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6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팍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일론이 2월 달부터 앞으로 4개월만 정치에 굉장히 전념한다라고 했어요. 현재 정말 백악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도지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2월 달부터 정치에만 전념을 하고 있으니까 6월이면 거의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것도 6월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의 하락도 일론이 미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이에 대한 반감이 유럽에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일론이 정치에 전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테슬라에는 좀 소홀하지 않겠느냐라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일론이 지금 도지에 전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부 자금을 절약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미 550억 불, 자, 우리도 무려 한 7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세이브를 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트럼프가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남짓 됐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도지는 미국 모든 가정에게 5천 불 정도를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무려 우리 돈 700만 원 수준의 어마무시한 수준이에요. 이를 집행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저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의회의 승인도 역시나 필요하고 경제적인 영향 역시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이에 대한 평가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게 실제로 집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에 대해서 좋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하죠. 하지만 새는 자금, 새는 세금들을 줄여가지고 국민들에게 환원을 해준다라는 소식이 있으면 굉장히 뜨겁게 환호할 것입니다. 자, 중요한 점이 이러한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 세금을 줄여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론 머스크의 도지 작업이 6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나고요. 6월 달에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있죠. 바로 진정한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텍사스 오스틴부터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월 달에 실제로 실현이 되는 호재들이 많아요. 일론의 도지 업무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고 사이버캡의 로보택시 출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록이 빠르면 6월 달에 테슬라 차량에 탑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모델 Q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6월 달에는 테슬라가 인도 진출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고 하반기부터는 인도에도 테슬라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계속해서 지금 인도와 관련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CNBC에 따르면 인도에 4월 달부터 테슬라에게 판매가 개시가 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블룸버그의 새로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첫 출하는 3분기부터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4월 달부터 판매를 개시를 하더라도 실제 인도는 3분기, 즉 빠르면 7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3분기에 뭄바이, 델리, 방갈로르부터 출하가 지금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는 관세 협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인도는 수입 차량에 100% 관세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트럼프 역시 이는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트럼프를 등에 업고 있는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인도 모디 총리랑 좀 더 원활한 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세가 좀 완화가 되고 크게는 100%에서 지금 15%까지도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올해 인도에 5만 대까지도 테슬라가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더불어서 인도의 공장 설립을 위해서 마하라슈트라라는 지역의 토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가 인디아가 올해 발표가 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인도 진출이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인도는 세계 최고의 최대 인구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인도가 가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자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어쨌든 인도 시장은 저가형인 모델 Q가 메인이 되겠지만 부자도 워낙 많기 때문에 하이엔드급 모델은 XS의 판매량 증대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모델 Y 위주로만 대부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모델 S, X가 인도 진출에 따라 판매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수익성 상승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도 시장은 필히 진출해야 됩니다. 포텐셜이 중국만큼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테슬라의 인도량에 대한 우려가 많아요. 이에 따라 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량도 많은데
아직까지 뭐 인도 진출에 따라서 1, 2분기 실적 반영은 좀 불가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3분기부터나 지금 납품이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하지만 인도 진출에 따라 올해 전반적인 인도량은 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2025년 인도량 전망을 177만 대로 내놓으면서 작년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판매량을 보일 것이라는 암담한 예상을 내놓았었는데요. 자, 이는 모델 Q 저가형 모델이 나오면은 모델 3, 모델 Y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오히려 실적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200만 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단말기를 보더라도 200만 대가 현재 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2025년은 전년 대비 그렇게 큰 실적 성장, 수치적으로는 큰 실적 성장은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호재들이 6월달 이후부터 발현이 되기 시작하면 내년 2026년 실적 성장은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일단 블룸버그 단말기를 보더라도 2026년 인도량은 240만 대, EPS는 4불대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상이 2.87불이니까 이것보다도 훨씬 높게 올라가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는 연간 통틀어서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크게 오르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연초 들어 테슬라 주가가 약한데 만약 6월 달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호재들이 연기가 되지 않고 실제로 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부터는 강력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한 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4월 말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이러한 호재들이 주가에 속속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 무드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투자는 단순하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한 푼장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유 자금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유 자금이 아니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심리적인 절망감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향후 뭐 최대한 약 3, 4년 정도는 활용하지 않을 자금으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감정을 버려야만 합니다. 최대한 주가 변동에 무던하게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는 이날을 기다려라 바로 옵티머스 천여대가 기가 텍사스에 배치가 돼서 일하는 광경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이날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이 될 것이니까 이날을 기다리면서 무던하게 단순하게 여유롭게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트라운TV가 계속해서 도움을 드릴게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